안녕하세요. 2019년 5월 30일 아침입니다. 세계경제 10분 만에 읽기고요. 오늘의 헤드라인은 중국 히토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여기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이, 3개월과 10개월 차이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고요.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모두 1% 안팎에서 1% 이내 3대 지수는 다우부터 S&P 500, 나스닥까지 1% 아래에서 하락했고요. 러셀 2000은 1% 소폭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표가 조금 상승해서 18 수준이고요. 달러 지수는 연중 최고치 수준으로 머물면서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차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3개월물과 10년 차이가 역전이 되면서 됐던 폭이 지금도 더 커졌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특별 리포트는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고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한마디로 경기 후퇴에 대한 신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수로 믿고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 구리 가격이 글로벌 세계 경제가 위축될 그런 위로에, 구리는 주요 산업 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1% 정도 하락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인민은행 주부양 조치에 유동성을 투입했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유로스톡스, 유럽 지역에는 그 이탈리아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1.5% 하락했습니다. 요약이었고요. 먼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보시면 적어도 세계 시장의 한 90%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의 보잉과 캐터필러가 미중 민감 줍니다. 무역 협상에. 거기가 보잉이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까지도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과 2년물 차이가 소폭 다시 벌어졌습니다. 2년과 10년물은 벌어졌는데, 문제는 미국 10년물이 계속 이제 국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종가로는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3년물과 10년물 차이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예의주시하는 3년물과 10년물 차이는 더 벌어져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지수를 11개 산업으로 나눈 산업별 동향입니다. 전부 다 지금 하락했고요. 시장이 기반이 좀 취약하죠. 가장 많이 빠진 게 유틸리티가 많이 빠졌고, 산호전 상황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서 지금 전날 덜 빠진 것들이 오늘 빠졌고요. 지금 헬스케어주가 다시 우리나라 헬스케어주도 그 인보사 사태로 문제가 있는데, 부정직 문제죠. 모럴 문제. 미국의 헬스케어도 아편성 마약 문제에 관련해서 그런 모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연초부터 있었는데 그게 하면서 많이 빠졌었죠. 근데 그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헬스케어는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까 오늘의 주요 관심사인 미 국채 금리입니다. 1년물, 여기가 1년물이고요. 1년물 아래가 10년물보다 다 높지요. 일드 커브가 이걸 이제 역전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이스하게 우상향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폭 올라왔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경제가 비정상적이고 미래에 그 경기 후퇴가 올 것이다 라는 신호로 시장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지표로 간주합니다. 그 시장 전체 주요한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히토류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재미를 보는 미국을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관영통신에서 언급을 했어요. 왕왕 정부 대신해서 관영통신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치르죠. 이 발언은 전이 일본에서 트럼프가 그 중국과의 협상이 좀 지연될 거다. 뭐 아직 준비 안 됐다. 이런 발언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라서 또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추가로 셰일 가스와 셰일 원유가 미중 간에 굉장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죠. 이 문제 때문에 또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국채 매각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중국의 보복수단으로 중국의 국채 매각은 기우다라는 로이터네요. 로이터에서 한 얘기입니다. 로이터. 예. 화웨이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거 2019년 초에 의회에서 국가광익권 법률이라고 뭐 NDA의 약자로라고 하는데 위원을 제소했고, 법원은 통상 이런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다른 부서의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거를 꺼려 한다네요. 그래서 기각 확률이 크고, 여기에다 덧붙여서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기관이다, 산하 기구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썰전을 이어갔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 요인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단기 우리 금리 역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이 되면 시장에 영향을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국채 하락뿐만 아니고 지금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간 지가 꽤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양쪽이 독일 국채는 유럽 쪽의 그 안전자산이고, 미국 국채는 이쪽 신대륙 쪽에 아무튼 세계적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노딜 브렉시트 주장하는 후보가 메이 총리 사퇴 이후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골칫거리 러시아 스캔들이죠. 결국은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라는 사항을 발견 못했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날개를 달았죠. 줄어든 부담이 좀 더 다른 쪽으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세계경제 10분 읽기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금융소비자의 미래를 위한 세계경제 정보를 찾아냅니다. 응원하신다면 아래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